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대순진리의 피해자의 한 맺힌 울부짖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것을 이제 자녀가 이제 좀 아팠다라는 거죠. 네, 장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집을 좀 사놨으면은 그 이제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이용한 게 아니냐, 지금 피해자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서 이것을 이제 이 대순진리의 교감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돈을 원금도 받지 못하고 계속 그 이자만 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잠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 억울함이 이제 경찰 검찰 쪽으로 가는데도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있고, 도리어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다가 이 사실들을 얘기하다가 약식 기소까지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총체적으로 좀 이 대순진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네, 한번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김성감이라는 사람이 그 이 교감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본인께서 이제 1억 5천만 원의 이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네. 저 그 돈을 가져가고 네. 얘네 아빠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꿈을 꿨는데 막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 네네. 그러면서 뚝이 무너졌다. 네. 그러면서 이 돈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 또 이유감은 로또 당첨되길 바라라 이랬거든요. 저는 그때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아직도 이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부인분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남편분과 이제 같이 돌아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섰게 되면은 이게 쉽게 이제 해결될 수가 있는데, 남편은 아직도 이 선감, 교감, 뭐 이 사람들과 이제 연결을 맺고 뭔가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터 이게 뭐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일단 우리 애들을 키워놔야 없다라고 했고, 또 이유감은 로또 당첨되길 바라라 이랬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이게 뭐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일단 우리 애들을 키워놔야 했다는 생각 때문에 네네. 우리 애들 상처받으면 네. 인생에 좀 꼬일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참았어요. 알면서도 돈을 가정에 제대로 주지 않았어도 제가 벌면서 조금 이 세월을 좀 기다렸던 거죠.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신 정황이고, 그런데 도리어 이제 요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그래서 약식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네네네네. 아, 네, 참 이게 안타깝네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분은 이제 사실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선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 이제 그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관계를. 네, 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송치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약식 기소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분은 이걸 이제 정식 재판에 붙이겠다,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정식 재판에 강력하게 이제 붙여서 이 진실을 가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제 현명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정황입니다. 그 직접 또 고소를 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건 어떻게 기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각이 돼갖고 제가 또 재정 신청을 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서로 밀어요. 네. 서로 밀고 제가 이제 증거 제출도 했고, 네네네. 이렇게 대출을 받아주고 얘 아빠가 네네. 원금하고 이자를 이렇게 내고 있고, 네네. 이 모든 걸 갖다 이렇게 저기를 냈는데도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그냥 기각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참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이게 정말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해보면은 이 종교단체하고 싸운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이 종교단체는 또 이렇게 보면은 변호사들을 많이 선임하더라고요. 허경영이만 해도 변호사를 법무법인 6개,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한학자, 저자도 이 통일교죠. 거기도 보면 법무법인 4개. 그리고 이 대순진리의 이 교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 이 자들과 저희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자들도 보면은 변호사랍시고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막 신문을 해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게 사실상 이 종교 사기 문제, 이 종교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인지한 시점, 인지한 시점 또는 이 종교에서 빠져나온 시점부터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요,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공소 시효는 네, 돈을 받을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가정에 고통을 줬고, 그렇죠. 아예 특히나 그냥 종교 사기 저희 같은- 문제는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네. 네네. 네,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정신을 마비시켜가지고 영혼을 강타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깨어났는데 아 내가 속았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종교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탈퇴하는 시점부터 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이 공소시효를 완전히 종교 사기 문제는 정신적인 가스라이팅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너무 가정에 고통을 줬고, 그렇죠. 너무나 이 힘들었고, 문제에 또, 대해서 그 이교감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저기 다 알아봤어요. 일단은 네. 얘네 아빠가 돈을 갖다 줬으니 네네. 같이 오라고 하는데, 네네. 저번에도 그 해관을 같이 가자고 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돈은 직접 갖다 준 사람 본인. 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뭐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종교 거대 단체들과 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익변호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공익변호사.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익변호사 제도를 운영해서 이제는 우리가 공공의대가 필요하듯이 공공법대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변호사들을 양성을 해내야 된다. 이게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로펌들은요, 완전히 돈에 눈이 먼 그런 집단이 아니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공공법대를 만들어서 공공변호사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체제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